손흥정 감독님 며칠 전 영상을 봐도 애기들한테 빌드업! 빌드업! 하시더라고. 패스와 빌드업이 축구의 기본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기본을 못했잖아. 로빈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후빙요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넘길 거라고? 한번 봐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광고가 들어왔대. 회사에 갔지. 뭔가 근데 그 스포츠 쪽에 관련된 건 아니더라고. 들어보고 썩 내키지 않은 거면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연태까지 광고를 잘 안 한 것도 있고, 회의에 들어가서 자 뭡니까? 아정당이요? 새로 생긴 당입니까? 인터넷 가입이래. 엥? 인터넷 가입? 근데 갑자기 여자 PD님 한 명이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할 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가 혜택이 제일 좋아서 아정당으로 했는데 진행해.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이거는 해야지 안 그래? 자, 그래서 아정당이 뭐냐? 지금부터 형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경품 고시제라고 아세요? 휴대폰에도 공시지원금이 있듯이 인터넷 TV에도 경품 고시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TV를 변경하면 최대 47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래요. 난 사실 이 제도를 알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만약 내가 이 최대 혜택을 못 받고 가입을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인터넷 가입은 크게 본사, 온라인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어디서 가입을 하든 AS를 비롯한 모든 혜택은 본사에서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주는 혜택 플러스로 현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본사는 혜택을 적게 주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직접 자기 발로 찾아오는 고객에게는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의문점. 아정당은 대체 왜 47만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까? 그건 바로 본사로부터 가입 유치 수당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페이백 해주기 때문이야. 이거 완전 이득 아닙니까? 물론 이 업체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보다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아정당이라는 곳에 대해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2021년도에만 4,000개가 넘는 후기, 실제 회원수만 19만 명 이상. 아정당 통신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니까 더 궁금하신 형들은 아정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시면 매달 아이폰 13, Z 플립 등 1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증정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자 형들, 부디 인터넷 TV 바꾸실 때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가입하시거나 사기당하시는 경우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준 우리 형들 고마워. 자, 오늘 이렇게 4연전이 끝나고 오늘은 빌드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형들 그동안 빌드업 참 지겹게 들으셨죠? 빌드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번 황희찬 선수도 인터뷰에서 그랬잖아. 빌드업 축구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축구를 하려면 당연히 패스와 빌드업이 기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축구가 원래 강팀이 약팀 상대로 내려설 이유가 없고 후방에서 공 잡으면 전방으로 킥을 때리고 시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옆에 주고 풀어서 나가면 되지. 상대가 우리보다 축구를 못하는데 뭐하러 전방에다 킥을 때려서 50대 50 싸움을 걸고 시작하냐고요. 그쵸? 그럼 킥은 언제 때리냐고? 킥은 선수의 역량으로 상황 보고 알아서 언제나 찬스가 났을 때 때리는 거예요. 앞에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는 빌드업 전술이야. 킥 안 해! 이거는 축구에서 없어요. 선수의 상황 판단이랑 킥력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빌드업 뿐만이 아니라 축구의 기본 메타가 원래 그래요. 특히 요즘은 더 킥을 안 때리고 밑에서 이제 풀어서 나가려는 축구를 예전보다도 더 훨씬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흥정 감독님 며칠 전 영상을 봐도 애기들한테 빌드업! 하시더라고. 패스와 빌드업이 축구의 기본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기본을 못했잖아. 4년을 준비했지만 이 기본이 안 돼서 브라질한테 5대1로 지고 파라과이랑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왜 기본을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보다 상대가 강팀이어서 우리 아시아 예선에는 우리가 빌드업 축구 했어요. 오늘 이집트전 빌드업 축구 했어요. 우리가 상대보다 강팀이니까 축구의 기본, 약팀 상대로 패스 빌드업 돼. 강팀 상대로 힘들어. 이게 기본 원리죠. 그럼 벤투호가 강팀 상대로도 통할 수 있는 벤트 특유의 빌드업 전술이 있었냐?
4년 동안 준비한 거 이번에 안 보여줬어. 없었어. 제로. 그럼 결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어쩌면 스페인, 독일 강팀들 상대로 4년 동안 주력으로 준비해온 이 기본적인 우리 플레이 빌드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냐 했을 때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를 바라보고 일본처럼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다 20년, 30년 바라보고 짧게 만들어가는 축구, 뒤에서부터 풀어 나오는 축구, 엄청난 기술이 요구되겠죠. 기술 축구, 현재 우리가 4년 동안 시도했던 거, 오케이,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어. 뭐 예전에 한번 조강래호 때 비슷하게 좀 시도해봤던 것 같기도 한데, 암튼 이번 월드컵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 쉽지 않더라도, 깨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에 의미가 있냐. 히딩크 감독님도 이번 인터뷰에서 그러셨죠. 우리나라 16강 진출 쉽지 않겠지만 우리 축구를 하려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뭐가 됐든. 그쵸? 아니면 현실적으로 유럽, 남미 팀들 상대로 짧게 만들고 우리 축구를 하기는 어렵다 인정하고, 우리가 2002년에 보여줬던 우리나라 특유의 압박 축구, 투지, 체력을 한없이 강조해서 3백에 양쪽 윙백, 진짜 5백까지 만들고 그 후에 상황을 보는 축구를 할 건지, 실리 축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말 16강 진출을 넘어서 다시 한번 8강, 4강 도전을 해볼 건지, 아니야? 우리 언제까지 실리 축구 할 수 없어? 우리도 패스 빌드업 할 줄 알아야 해? 그래요? 좋아. 그러면 그쪽으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어야 해요. 이 빌드업 전술로 엄청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어야 해. 유소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다 맞춰야 돼. 진짜 막 신기할 정도로, 와, 강팀 상대로 공이 도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전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진심으로 모르겠어. 근데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 이번 월드컵 나가서 공 3번도 못 돌리고 2패 1무 1승 2패로 떨어졌어. 그럼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건 제 실수입니다. 선수들은 잘 뛰어줬습니다. 제가 책임을 안고 사임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끝! 벤투 감독 연봉 25억, 4년 100억, 끝! 우리가 얻은 거? 없어. 왜냐면 진짜 빌드업 쪽으로 뛰어난 감독이 왔으면 되는 거였을 수도 있잖아. 희망이라도 봤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 수준으로 빌드업 축구 안 돼. 이렇게 또 단정 짓기엔 또 애매해.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절대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죠. 이렇게 된다 한들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선수들, 뭐 협회, 제일 큰 거 군대 졸라 크지. 뭐 손흥민, 황희찬이랑 K리거들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렇지 않게 봤을 때 국방의 의무만 없었다면 해외 시도할 만한 선수들 K리그에 충분히 많아요. 성인 돼서 해외에 나갔다 와봤냐 아니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해외는 일단 나가면 도움은 거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일반 사람들이 여행만 가도 시야가 트이는데 일본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군대예요. 군대가 진짜 커요. 그럼 앞으로는 일본보다 더 계속 차이 날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4대 의무니까 뭐 이건 솔직히 좀 또 다른 문제긴 해요.